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TBC 오니까 더 좋은데. 이게 뭐 흔히들 뭐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 뭐 그다음 기울어진 운동장 이 정도로 판세를 본다면 그쪽 진영에 계실 이게 보시기에는 기분이 좋으실 수 있잖아요. 아유 뭐 기울어진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평평하게 뛸 정도 됐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달리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유명하셨는데 그 끝까지 그 긴장을 놓지 않고 좀 속된 표현으로 아주 짜게 네. 판세를 보시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지난 총선 때는 후보께도 그 당시 당대표였는데 제가 상황실장이었는데 예. 아무리 여론조사가 좋게 나와도 예. 마지막 날까지 한 석만 더 이기게 해달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구호처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 그때는 실제로 조금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막판에 약간 긴장이 흐트러진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얻을 수 있는 표가 빠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앞서는 건 사실인데, 있잖아요. 예. 예, 사실인데, 근데 이제 큰 선거가 다 정당 지지율로 막판에는 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로 막상 가면은 후보 지지율은 그 경쟁력 격차가 뭐 15, 20 이렇게 나는데 정당 지지율로 가면 한 5%에서 7%까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큰 선거를 치르면 수성하는 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쫓아가는 쪽보다 이걸 지켜내는 쪽이 어려우신데 일단 이런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통상은 이제 수성이 어려운데 예.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예. 저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성이자 공격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보면은 앞서 있기 때문에 수성이지만 예. 본질의 측면에서는 내란을 극복하고 예. 그다음에 그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성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국회 1, 2당 여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야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구도를 흔들지 않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과반 확보를 기대하고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총선거라면 당연히 그럴 텐데 예. 대선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더구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이 좀 망쳐놔서 아유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대안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도 득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본인도 가질 것 같고 이런 종합적인 걸 생각하면은 저희가 50%를 넘긴다는 걸 그렇게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는 이제 전체 판을 4대 4대 2로 보고 그러면 지금 15를 가져가서 55 사실은 이 정도의 분위기면 이재명 후보가 절반을 넘어가는 성적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도 하시긴 하던데요. 실제로 후보 격차, 후보 경쟁력만 갖고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을 하면은 예. 절반을 넘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이제는 예. 50을 넘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마 그런 후보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크게 변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처럼 예.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또 정당에 예.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운동 이틀째 또 대구를 찾았어요. 그 선거운동 전에는 경북을 뭐 샅샅이 뒤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대구도 예. 찾고 예. 아마 그 전에 이제 구미도 예, 찾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쭉 예. 이렇게 이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적 험지가 TK잖아요. 그 과거하고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표로 딱 손이 가서 찍어주는 단계까지는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죽어도 못 찍겠다 하는 거는 좀 없어진 거 아닌가. 이거를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을 오래 찍어 오셨던 분들이라든가 좀 선거 전략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도 그걸 느끼고 하니까 또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아니, 저한테도 우리가 남이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정서 자체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될 가능성이 높고 또 TK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권력을 창출해온 역사적인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민주당의 첫 TK 출신 대통령을 창출해내는데 TK의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도 뭐 이재명을 찍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정서는 그전보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타공인 선거 전략에는 뭐 달인으로 불리시는 최고위원님이시자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 그다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다 대구에 갔습니다. 예. 이른바 3파전. 대구 경북만 딱 놓고 봤을 때 TK 구도에서 이 3파전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기대하기는 예.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8대0 만장일치라는 거는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지만 이번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어.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게 좋아. 예. 새로 뽑는 게 맞아.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 위에서 대구 경북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사는데 누가 당장 도움이 되지? 하는 걸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파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권 가능하고 대구 경북에 현실적인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조심하시는데 사실은 TK에서의 득표율이 전체 확보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같은 2%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럼요. 다를 테니까요. 예. 그죠? 전체 흐름을 주도하게 될 텐데 이 이인기 전 의원, 권오을 전 의원이 영입하셨죠. 그거 최연숙 전 의원도 네. 그러니까 이인기, 권오을, 최연숙 전 의원님도 제가 다 마지막 이렇게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저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은 어쨌든 상대방 쪽이잖아요. 전화해서 반가워요. 제가 들어갈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그게 쉽지 않죠. 권오을 의원님은 제가 과거 15대 때 국회의원을 처음 할 때부터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근데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안동 출신이어서 그런 좀 마음의 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인기 의원님은 사실 훌륭한 분인데 삼선 의원을 거치셨고 우리나라 검찰 개혁과 검경 이 수사권 분리에 있어서 여당에 속하면서도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권오을 의원님이 한번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렇게 인사 전화라도 드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제 직감에 예. 굉장히 음성이 안정감 있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매달렸죠. 그러니까 첫 통화에서 프렌들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예. 제가 좀 강청을 했고 뵙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예.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결정해 주셨고 예. 최연숙 전 의원님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예. 근데 대구에서 쭉 성장하셔서 그 집안도 아주 좋으시고 예. 제가 또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같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봤고 이재명 후보께 이런 분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한 번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 이런 좋은 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군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최연숙 의원님께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최연숙 의원님도 고민을 하시고 또 그 다음날 결정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정은경 전 질병청장님도 제가 사실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부탁을 그분도 드렸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분도 전혀 정치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멀쩡한 서울대 교수세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정치권에 이 콜이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던 분인데 왜 제가 마지막에 선대위 구성 직전에 이틀 전인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 고민하시고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안하신 분이 훌륭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예. 저는 결국은 이제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는데 예. 다들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연합했던 DJP 연합을 진보가 보수를 끌어들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 역지사지하면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보수가 진보의 손을 잡아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필과 박태준이라는 보수의 거두들이 이번엔 정권이 바뀌어야 돼. 이번에는 김대중이 해야 돼. 이번에 이 손을 잡아서 나라를 살려야 돼. 이번에는 경제를 살려야 돼라고 선택해 준 겁니다. 저는 그런 선택이 대구 경북 지역의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보수 인사들에게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첫 선거를 시작할 때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 후에 예, 가셨죠. 박태준 전 총리 묘소를 갔는데 제가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박태준 전 총리를 모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날 여러 묘소를 갔지만 박태준 전 총리 묘역에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고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 포스코가 있는 포항이라든가 또는 그 박태준 전 총리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들이 많죠. 언론계의 영남 쪽의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뭐 딴 건 몰라도 그거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분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홍 전 시장을 언급하고 계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실제로 두 분이 가깝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닌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격에 유쾌함이 있는 분들이어서 기질적인 이런 것에 서로 약간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펴는 이런 것에 대한 묘한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고 제가 15대 때 국회를 또 같이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가장 최근에 홍 시장님과 같이 식사를 했던 민주당 사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찾아가서 예. 인사도 하고 인사만 하고 올라 그랬더니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몰래 하려고 그러시더니 손꼽 붙잡고 가서 같이 시청에서 식사도 했는데 그때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근데 홍 시장님은 아시다시피 뭐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 다 들었고 이번에 이제 정치를 마무리하시고 대구시정을 이제 내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에 대한 애정과 또 보수 정치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던 분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런 분이 참 아쉽다. 진영을 떠나서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원래는 그냥 외국 가시는데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다고 이렇게 일종의 참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잖아요. 글을 하나 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실 때 첫 초안은 더 아주 뭐랄까 애정이 넘쳤습니다. 아니 근데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독설가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보면은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예를 들어 진영이 다른 유시빈 작가하고 이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또 면모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영이 다른 민주당 쪽에서도 좋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저렇게 뛰시다가 그냥 가는 것이 좀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다른 때가 아니면은 공항에 가서 좀 배웅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게 오히려 좀 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외연 확장, 정치적 의도, 외연 확장이라는 의미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하니까 또 그 지지단체에서 지금 또 지지를 표시했잖아요. 저희가 뭐 별로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마침 우리 홍 시장님을 돕던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여러 군데 콜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아, 그렇고 이준석 예. 후보 쪽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얼핏 제가 기사로 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결정을 이번엔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그것이 현재는 이 국가의 흐름에 대한 방향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고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시적인 연대나 실제로 같이 정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일단 이번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서 예. 여러 가지 길을 열면 좋겠고요. 예. 홍 시장님은 일단 정치를 이렇게 떠나셨죠? 떠나셨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닐 것 같지만은 예.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혹시 국정을 이재명 후보가 맡게 된다면 예. 홍 시장님의 지혜나 이런 것도 예. 얼마든지 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 이제 공을 많이 들이는 모양새이고 공을 들인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단순히 선거 운동 차원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는 TK의 비전, 뭐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고향은 예. 원적은 아버님은 경남 사천에서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 쪽에 연고가 좀 있는 편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도부 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대신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네. 일이 이제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권노갑 고모님이 과거에 예. 그 안동건 씨라는 것 때문에 또 그랬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권노갑 고모님이 가장 가까운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예. 기도하셨고 예. 제가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그 너무 좋은 거죠. 그때도 계속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 가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역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책임져 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저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어서의 문호가 넓다. 예. 그러니까 많이 모시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고 우리 후보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선거에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변해서 민주당이 그쪽으로 더 많이 그라운드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도 드렸고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함께하는 좋은 분들을 앞으로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또 그렇게 팍팍 좀 힘을 들여야 더 좋은 분들이 오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 남은 기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히나 이번 대선이 남아있는 기간 중에라도 이렇게 미래를 보시고 저희와 함께 대구 경북의 많은 분들이 보수와 중도의 지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주당에서 한번 이재명 후보와 한번 뜻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